한 해를 되돌리고 싶은 12월 달에 한국산 SF 영화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영화 11시입니다. 시간여행 가능합니다. 그래봤자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이잖아. 주인공은 우석이라는 남자입니다. 네, 시간이동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러시아 투자 기업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중단을 통보받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동료인 영은과 함께 24시간 후의 미래로 테스트 이동을 감행하게 됩니다. 연구소가 폭발하는 것 같아. 그러나 도착한 24시간 후의 미래는 뜻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폐허가 된 기지와 사라진 연구원,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당신 죽은 거 봤어. 11시가 다가올수록 모두 미쳐갈 거예요. 자, 이때부터 유일한 단서인 CCTV 자료를 확보해서 미래를 바꿔보려 하는 두 주인공의 고군분투가 시작이 됩니다. 타임슬립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SF는 여전히 한국 영화에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I guess we better stop him. 성공인 거죠? 영화 속에서 좀 약간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일단 세트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의 세트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세트 자체가 이렇게 폐소공포증을 느낄 정도로 그런 어떤 그 금속성의 느낌, 답답한 느낌이 사실은 이 영화가 만들어 나가는 어떤 스릴러의 방향하고도 맞다고 볼 수는 있겠죠. 내일 가자. 약 한 달간의 디자인을 거쳐서 네. 11시의 미술팀이 가장 단단하고 형태감이 좋은 오각형과 삼각형이라는 이 두 개의 도형을 이제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도 좀 써먹어야 되겠어. 너무 성의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11시가 왜 11시인가 찾아봤더니 네. 12시가 바로 종결의 의미, 운명의 날이라는 그 시계를 볼 때 네, 뭐 네. 11시 53분이다, 57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1시간이 남아있다는 11시로 그런 이 영화의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접속 무비월드 방송 시간이기도 하죠. 그렇죠. 오전 11시. 완벽한 시간. 완벽한 시간. 네. 매주 토요일 11시는 정말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일주일 중에 가장 편한 시간이기도 하죠, 실제로. 기가 차네 기가 차. 왜 알았노 그 어려운 문제를. SF이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 스릴러의 그렇죠.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스릴러 장르라고 한다면 역시 이야기의 어떤 완결성 또는 논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네. 좀 낡아서 부식되긴 했는데. 끔찍한 일을 앞으로 24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막아야 되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그 속에서 막 인간의 광기들도 폭발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은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관객이 심드렁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라고?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봐? 정재용 씨가 있고 그쵸. 최다니엘 씨, 김옥빈 씨, 뭐 네. 박철민 씨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연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결코 나쁜 배우들이 아닙니다. 인물들이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인물들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극중에서. 아유, 통조림을 많이 먹었더니. 말하자면 시험 문제를 현장에서 받아서 푸는 사람 같지가 않고 답을 미리 외워와서 시험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딱 그러네요. 네, 굉장히 좋은 그 비유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정재영 씨 혼자 고군분투하는 영화처럼 보여요. 누군가 날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 설명과 함께 이걸 유니폼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신경을 좀 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네. 김옥빈 씨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입고 계신데 네. 제가 약간 민망해요. 아, 그 의복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막쥐 같은 의상 좋아하시는군요. 여우가 닭 잡아먹는 게 죄냐? 네. 자, 정재용 씨가 입고 계신 것도 좀 민망했습니다. 정재영 씨가 심지어는 극중에서 그런 대사까지 하잖아요. 우레메. 원래 이래요, 동양 사람들 다. 배짱가. 아이, 진짜.
왜 그랬을까요? 네, 뭐. 네. 충분한 대답이 됐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역시 이 영화 속의 여러 장면들을 보다 보면 다른 영화의 장면들을 안 떠올릴 수 없습니다. 연구소가 폭발하는 것 같아. 장면이 구체적으로 비슷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 중에서 굉장히 카메라각을 신경 써서 찍은 장면인데 서로 남을 것인가 탈출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대립을 보이는 토론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360도로 계속 돌면서 네. 한 사람씩 비추게 되는 방식으로 찍었는데 난 철수. 박 선생님. 사람이 살고 봐야지. 오케이. 동일한 방식이 공동경비구역 JS에 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고요. 도제 2년 2개월? 참! 도저 우린 13년이야요, 13년. 참! 난 총은 좀 빨리 뽑을 줄 알아요. 나 맨날 심심해가지고 맨날 그 연습만 하거든요. 족부리 물총.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영상으로 본 사람이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꿀 수 있어. 이거는 빅피쉬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나왔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마을 아이들이 마녀의 눈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죽음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잘못됐나 보죠. 극 중에 한 중요한 인물이 미래의 사람이 과거의 사람한테 너 이거는 조심해라고 말을 해주죠. 근데 이런 상황이나 이런 재밌는 것들은 딱 스타트랙. 그렇습니다. 스타트랙에서 보면 스팍이 Father. I am not our father. 네, 미래의 스팍이 과거의 스팍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도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나눠볼게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아쉬운 별점입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왜인지는 모른다는 대사처럼. 되돌아가고 싶은 2시간. 영화 계속 보고 싶다는 얘기네요. 네.